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뭐 너무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뭘 해도 그냥 결국은 오르는 게 너무 디폴트로 되어 있어서 이제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이게 비싼 금액들인데 계속 오르는 거 보면 거래가 되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30억대에 1,000만 원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수익률이 4%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는 8%까지 나온다. 여기는 건물주와 투자자, 그리고 예비 건물주가 모이는 자리, 도심 빌딩 속 숨겨진 이야기로부터 투자, 임대, 상권 트렌드까지 진짜 건물 이야기로 가득 찬 빌딩 반상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박수. 항상 박수로 시작하는 게 옛날 사람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좀 편하네요. 그러니까 저번에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준비를 못하고 우리 한 주간 또 이슈들이 있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해보고 할 텐데, 어쨌든 이제 이번 주가 저희는 추석이죠. 어쨌든 추석에 명절에 어디 가시나요? 다들? 집에 갔다가 너무 연휴가 길어가지고 바로 서울 와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윤광기팀이 어디 가세요? 저도 뭐 부모님 댁 빌려. 원래 서울 출신 아니세요? 아니요, 저 서울 아닙니다. 그럼 어디시죠? 수원. 아이, 수원이나 서울이나 네. 네, 일하고 그럴 것 같아요. 연기력. 어. 제가 지켜볼게요. 저희 회사가 어쨌든 주말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체크를 하잖아요. 네. 제가 한번 고지현 팀장이 몇 번을 신청을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주여가지고 전주 잠깐 갔다 올 것 같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보시는 분들도 이거 들으시면서 지금 7화잖아요 실은. 네. 저희가 4회 5회 또 올라갈 테니까 그거 들으시면서 지방 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번 시간 또 시작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시간 우리 빌딩 인사이드 시간, 네. 우리 안태한 팀장님 한번 뉴스 기사 뽑아주시죠. 네, 오늘은 이게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네. 그 서울시 원하는 곳의 공급, 국토장관 오르는 곳에 규제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한강벨트 주변으로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규제를 해야 되냐, 아니면 공급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요동친 것 같아요. 서울 거는 그쵸? 네,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올랐어요. 다시 시작되나? 성동구가 한 10%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거의 1년 대비했을 때. 역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를 우리가 계속 좀 지켜보고 있긴 하잖아요. 실은 사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빌딩 가격도 좀 상승하는 게 많이 네. 보여졌던 네. 사례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뭐 너무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뭐 2031년까지 이제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데 이 완공되려면은 뭐 거의 10년 이상이 걸리는 거거든요. 공급이 확실히 부족하다 보니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또 규제를 또 하다 보면 대체 투자처에 맞게 빌딩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규 팀장님 어떠세요? 이거 기사 보면?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네.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기사 내용인 것 같아요. 뭘 해도 그냥 결국은 오르는 게 너무 디폴트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항상 빌딩 시장은 후행해가지고 넘어오는 거가 정말 정석적으로 있었던 흐름이라서 이번에도 또 어떻게 뭐 흘러갈지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전이랑 저희가 아파트 시장이나 뭐 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개념이 좀 많이 바뀐 게 부자가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자산을 증식되는 방식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아파트 투자 그리고 주식 그런 거 말고는 특별히 뭐 없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든 또 미국 주식이든 이런 것들이 더 우리가 생겼잖아요. 사실은 투자 방식이.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져가는 임금 말고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는 이런 포인트에서 돈 벌어서 더 많은 재투자가 이런 자산시장을 흘러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이런 불길도 쉽게 잡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 그것도 한번 저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네. 생각이 들긴 하네요. 확실히 부자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이게 비싼 금액들인데 계속 오르는 거 보면 거래가 되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옛날에는 연봉 1억 원을 받는 분이 1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한 두세 명 돼요. 근데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연봉 모이는 게, 그러면 옛날에 10억 모으는 게 10년이 걸리는 거면 지금 10억 모으는데 부부가 5년이면은 거의 모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양 다 한다고 치면은.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딩크 부부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생기면 어쨌든 자본이 빨리 늘어나는 규모가 되는 것 같아서 서울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뭐 명절 이제 앞두고 저희 맨날 큰아버지 댁 가고 하면은 옛날 어른분들이랑 너무 저희 세대가 다르다고 확실히 느껴지는 게 옛날에는 뭐 주식 이런 걸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큰일 난다고 집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지금은 뭐 사실 안 하면 그거는 돈 갖다 버리는 거의 의미인 거라서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또 추석 때 재밌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재밌는 이야기인가요? 흥미진진 돈 버는 이야기를 하겠다. 네, 가만히 돈 얘기, 돈 얘기. 그런 가면 거의 관련된. 가만히 있지 않나? 네, 이렇게. 거의 그렇긴 해요. 네. 아, 힘이 세시구나. 그 시간 내에서. 일한다고 했으니까. 네. 아, 맞네. 일하고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다음 기사 또 보시죠. 네. 두 번째 기사는 네. 저희가 계속 이렇게 언급했던 내용들인데 K컬처 열풍의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 관광 수입이 29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와 29조. 야, 저희도 이제 확실히 이 관광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올 상반기까지 외국 관광객이 800만 명 들어왔대요. 상반기만. 상방 미만. 그리고 하반기에 캐대언이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2천만 명 예상하더라고요. 대연의 와,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저도 가보긴 했는데 그 몇몇 장소들은. 아 가보셨어요? 캐대언 8경? 아, 캐대언 8경 가봤는데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요즘 캐대언 8경 가는 게 유행이래요. 네. 그래서 관광객분들이 그렇게 오니까 상권이 확실히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중구나 종로구 이쪽들이 많은 사람들이 더 머무르는 것 같아서 네, 수요도 다르고 아니, 저도 체감하는 게 어느 지역을 가도 그냥 다 있어요. 외국인은 항상 있어요. 맞아요. 심지어 저 최근에 이제 연희동으로 답사갈 일이 있어서 네. 갔다 왔는데 거기는 또 어떻게 알고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도 뭐 다 이렇게 있을 정도로 네,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오는지 그 되게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최소 3년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들이 뭐 양양도 가니까요. 양양 맞아. 네, 양양도 가요. 그게 코스로 짜져 있더라고요. 맞아. 아. 양양도 가고 뭐 빠르다.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확실히 그래서 이렇게 내수로만 커버하는 시장이었으면 빌딩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수로만 할 수 있는 시장에서 아무래도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거에서 그 임대료가 더 상승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상승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지방에서도 또 올라오시니까 아무래도 많이 오시죠. 계속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 네, 돈이 이렇게 굴러가고 커지고 팽창하고 이런 게 더 다양화되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확실히 좀 뚜렷하게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곳이 네. 빌딩 시장도 확실히 괜찮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게 많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네. 또 다른 기사 한번 또 볼까요? 이제 세 번째 기사인데 이거는 이제 도쿄의 23억 꼬마 빌딩이 연수익이 8%라고 하거든요. 서울보다 알짜가 많다라는 기사입니다. 도쿄의 수익률 좋은 물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본을 사실 네. 자주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네. 이 기사 내용이라고 하면 네. 굉장히 좀 매력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30억대에 1,000만 원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수익률이 4%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는 8%까지 나온다. 아 레버리지라는 아, 것이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네. 때 기준인 거죠. 그러면 한 레버리지 활용 안 했을 때는 한 6%에서 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4%인데 여기가 4%예요? 왜 그러냐면 네. 저리로 대출을 했을 때 50%까지 나오거든요. 아 50% 대출, 50% 나오고. 대출. 근데 여기는 또 그 금리 자체가 낮잖아요. 네. 네. 지금 저희보다 한 2%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기준금리가 낮은 편이에요. 네. 네. 지금도 좀 오른 거긴 한데 네. 앞으로 뭐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상승 폭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나.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네. 어쨌든 엔화가 요동치는 순간에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커지잖아요. 변동폭이. 그러면 원화보다 엔화의 변동률에 따라서 물론 엔화가 이제 기준 화폐이긴 하지만은 까딱하다가 조금만 높아지면은 이자 부담이 너무 커져버리고 수익률이 크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많이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좀 있네요. 어쨌든 최근에 도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년에 갔었어요. 작년에? 네, 좀 저는 오래됐어요. 도쿄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도쿄 안 저도 가보셨죠? 도쿄 네, 안 가봤어요. 오사카만 어땠어요? 가봤지. 아, 우리나라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외국인이 많이 왔었어서 네. 그런 분위기는 느꼈고 그리고 지역마다 저도 관광지 위주로만 있어가지고 넓게 가본 건 아닌데 그 몰려 있는 데는 너무 밀집도가 높고 네. 그 외에는 좀 이렇게 되게 한산하고 네. 격차가 좀 크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한테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더라고 일본에서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숙박료를
세금을 조금 더 받는다거나 그런 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예를 들면 뭐 관광세라든지 이런 거. 네, 그런 거가 생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와이 가면 리조트비를 내듯이 그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도쿄가 그렇게 되면 반대로 생각하면 서울도 그런 요금을 더 추가로 관광객이 더 많아지면 받으려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사실은. 어쨌든 도쿄에 있는 수용용 물건 네. 생각보다 우리가 관심이 좀 가질 수 있는 물건이긴 할 것 같으니까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로만 보면은 근데 약간 우리나라에 있는 A급 매물 정도랑 약간 비슷하긴 하네요. 도쿄인데 또 네. 도쿄 중심부에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매매가 볼륨이 좋았던 거죠. 매력적이긴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국제 시장에서 보면은 네. 우리나라 부동산이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뭐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막 10%도 넘게 음. 근데 본다고 우리나라도 실례지만 그 죄송한데 지방 쪽에 가면은 그래도 한 7% 8%이 정도 매물은 뭐 이상되는 것도 있긴 네. 하지만 그쵸. 네, 네. 황금성이 많이 부족하죠. 많이 그렇죠, 그렇죠. 개발도상국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 네. 개발도상국은 아무래도 또 화폐에 영향을 네, 받을 영향 수 많이 있으니까 받죠.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봐야 되지만 어쨌든 방금 윤광희 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딩의 수익률이 다른 나라를 비교했을 때보다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게 자본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여지가 여지가 있는 있으니까. 거니까 차이. 예.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사는 여기까지인가요? 또 있나요? 하나만 더 할까요? 네, 하나만 제가 더 읽어주시죠. 마지막으로 이게 스타벅스 커피가 안 팔린다. 비상 스타벅스. 직원을 이제 900명을 해고했다고 하거든요. 다른 이게 수백 개의 매장도 폐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게 북미 지역의 일부 매장을 폐쇄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북미 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나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좀 생기지 않을까. 스타벅스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저희 집 근처 스타벅스만 보더라도 뭐 최근 일은 아니지만 원래 닫는 시간이 저녁 8시 근데 시간이 늘어났어요. 10시 이렇게. 네, 10시 이렇게 그렇게 늘어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등록된 그런 건물들 스타벅스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 내역들을 보면은 1년치 평균 여기는 매출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쵸. 좀 적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추세가. 본사는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카카오톡 선물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현금 유보금이거든요. 네. 그 스타벅스에. 그러니까 스타벅스 현금 유보금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매장의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본사의 그 현금으로 잡힌다. 맞아요. 네. 그렇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유보금은 굉장히 많은데 대신에 우리 카페를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타벅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졌나? 이 생각은 들고 수수료 매장이 예전에 우리 배짱할 때는 처음에 저 수수료 매장 생겼을 때는 15% 16%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11%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좀 추세가 조금 변화되면은 수수료 매장이 그냥 13% 다시 올라가는 추세가 생겨가지고 매장을 오픈하려고 하려나? 임대인분이 선호해가지고 스타벅스를 받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수익이 안 나오니까는 11%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13%까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 기사 보면서.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면 네. 퍼센티지가 올라. 그럴 수도 있을 오히려 것 같아요. 스타벅스 생각보다 이제 좀 조조하잖아. 그러면은 오픈하는데도 많아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더 인센티브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전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혹시 근데 이게 약간 유통업이 항상 매장이 계속 늘어날수록 매출이 카니발 돼가지고 다른 점포로 매출이 빠지면서 한 개 점포당 매출이 좀 약간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 국면이 딱 지금 맞이하는 국면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1층에 스타벅스를 임차인으로 받고 계시는 임대인분들이 좀 고민을 좀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옛날처럼 막 말씀하신 대로 뭐 받으면 너무 뭐 내 건물 이제 한 2배 엑시트에서 팔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분도 있었을 정도인데 그렇죠. 이제는 그 정도는 전혀 아닌 것 같고 네 오히려 조금 현실적으로 잘 운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갑을 관계가 이제 좀 바뀌지 않을까. 네, 네. 약간은 좀 동등해지는 네. 지위를 갖지 않을까? 네.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어쨌든 스타벅스가 처음 생겼을 때 스타벅스 커피 비싸다 했지만 지금 스타벅스가
싸다고 느껴질 때도 많아요. 네. 개인 커피숍 가면 그쵸. 비싼 데 네. 훨씬 많아. 통신사 할인 받고 뭐 카드 할인 받으면 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선물하기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생일 때 받으시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쌓여 있잖아요. 그걸 쓰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사실 커피 사 먹죠. 그렇죠. 네. 저희 회사의 모 팀장님은 100몇 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백몇 네, 네. 그래서 저 커피 사주셨습니다. 최영식 팀장님 사랑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뉴스 기사는 그러면 이렇게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우리 준비한 시간, 우리 좀 야심차게 준비해본 시간인데 코너 이름은 고화질이라고 좀 지어봤는데 우리 고지현 팀장님이 준비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제가 고씨라서 고화질을 또 라임을 맞춘 건 아닌데 약간 흐릿하게 뭐 어떤 게 매매가 됐다거나 어떤 게 매물로 나왔을 때 아 이게 약간 좋다 아니다 감으로만 갖고 계시던 분들이 좀 더 저화질에서 고화질로 또렷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게 그 중간중간 디테일 지식 같은 거를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네, 그런 코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화질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화질이길 어쨌든 저희 한번 오늘은 그러면 첫 시간인데요. 네. 어떤 걸 한번 준비해 보셨을까요? 오늘은 그 아실만한 분들은 사실 다 아실만한 유재석 씨가 건물 매입했던 사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사실 매입하신 거는 2023년 정도부터 매입을 했기 때문에 뭐 워낙 들썩들썩했었고 지금 또 현장이 다 공사를 한참 하고 있어요. 신축 공사를.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뭐 언제 어떻게 매입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2023년에 일단 매입을 했고 지금은 필지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양면 도로로 된 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 필지를 따로 매입을 했었어요. 두 개 필지를 매입하셨다. 네, 그래서 네. 그 지도로 놓고 봤을 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네. 왼쪽이 90.3평, 오른쪽이 83.2평. 해서 합쳤을 때는 173평 정도 좀 사이즈가 있는 편이죠. 그렇죠. 이면에 그 정도 네. 덩어리면 좀 네. 있는 편이죠 아무래도. 네, 저희가 한 100평 넘어가면은 이 정도도 그냥 좀 사이즈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면에서는 네. 그래서 매입한 금액을 보면 왼쪽에 90.3평은 116억에 매입을 했고요. 네. 오른쪽 83.2평짜리는 82억에 매입을 해서 총 198억 원이 들어간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땅을 각각 사신 거잖아요. 네. 다 둘 다 평당 가격이 그럼 다르겠네요. 네. 왼쪽 거를 나눠보면 평당 한 1억 2천 후반 정도에 매입했고 오른쪽 거는 평당 1억 좀 안 되게 매입을 했고 네, 저희가 전문 용어로 물타기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두 가지의 평당가가 섞여가지고 평균을 내봤을 때는 평당 한 1억 1천만 원 정도에 1억 매입을 천. 했습니다. 네. 잘 사셨네요. 그래도. 어떻게 시세 정도 이때 매입 원가가 조금 더 들어갔을 게 그 옆에 왼쪽에 있는 땅은 그냥 나대지 뭐 멸실된 채로 잔금을 치른 걸로 알고 있어서 괜찮은데 오른쪽 거를 주택 상태로 매입을 했었어요. 네, 이게 완전 플렉스인 게 개인 명의로 올 현금으로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대출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뭐 주택 상태로 매입을 하셨던 것 같고, 네, 근데 주택 상태로 매입을 하면 취득세 중감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취득세를 많이 내시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가 고화질로 봐야 될 포인트는 그럼 뭘까요? 개인 명의이기 때문에 이게 다세대 주택이었거든요. 그래서 13.4% 중과를 맞고 매입을 하셨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거고 두 번째 포인트가 일단 물타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물타기랑 매입대 포인트. 이분이 현금으로 매입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포인트가 그 두 가지가 잡히는 것 같아요. 네. 돈 많으신 분들은 역시 물타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니 해도 포인트는 현금으로 매입을 했다. 이렇게 네. 물타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대로변 같은 경우에 맞아. 그렇죠. 바로 이면에 있는 대로변이랑 붙어 있는 네. 뒤에까지 같이 매입을 해서 네. 앞에는 대로변 가격, 네. 그 뒤는 이면 가격으로 맞습니다. 네. 매입을 해서 같이 네. 물타기를 하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연예인 중에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송승헌 네, 씨도 송승헌 그렇고. 씨도 그렇고. 여러 사례가 있는데 네. 유재수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매입까지는 그렇게 마무리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신축을 하시고 계신가요? 네, 신축을 하고 있고 네.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시설자금 대출로 해서 한 77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대출을 받은 걸로 등기에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 때는 깔끔하게 올 현금으로 이렇게
싹 했지만 공사하면서 조금 이렇게 또 레버리지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고화질로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보통 이 땅이랑 이 건물이 좋은 땅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네. 땅에서 땅이 얼마나 올라갈까 금액이를 보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이 건물이 지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뽑아져 나올까 면적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임대료나 뭐 활용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될까를 보통 종합적으로 같이 판단을 해보는 게 또 고화질로 보셔야 될 포인트인데 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네. 네. 그러면 건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시는 거고 네. 오늘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유재석 씨가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고화질로 포인트가 3가지. 일단 현금으로 매입했다. 네. 두 번째 필지를 2개를 매입했는데 우리가 업계용으로 물타기를 잘했다. 네. 세 번째가 어쨌든 주택 부분으로 한 필지는 매입을 했지만 그 부분이 이제는 풀렸다. 그래서 네. 지금 매입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라 네. 라는 내용이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고화질 시간 좀 기대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시청자분들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선명해질 것 같아요. 지금 안 선명하나요? 살짝 원래 근데 여지가 있어야 또 그런 맛이 있는. 근데 이제 다 그런 거죠. 이 취지는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고화질 하는 시간이 뉴스 기사라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잘 알려주는 사례로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네. 제가 잘 맞습니다. 포장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맞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례라도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 좋은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으로 우리 빌딩 상담소 네.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현재 현금 3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건물 매입가는 80억 원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고민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하나는 강남 성수 같은 프라임 입지의 소형 건물, 용의 꼬리에 해당하는 건물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외곽이지만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뱀의 머리 같은 건물입니다. 입지가 중요한 건 알지만 규모를 크게 가져가는 것도 욕심이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까요? 어려운 문제네요. 진짜 현재 시장에선 제일 고민되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지금 1, 2년 전만 해도 사실은 강남 밖에 안 봐 이렇게 됐는데 한 1년 지나더니 강남, 성수, 한남까지만 볼게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수익 역세권 좋다까지 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 이게 근데 듣다 보니까 네. 저 이런 고객분들 많이 뵀어요. 네. 그러니까 매물을 뭐 추천드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데 조금 더 위치가 상급지인 곳인데 이면 아니면은 입지는 조금 빠지는데 대로변이고 역에 좀 더 가깝고 둘 중에 너무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뵀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실제로도 많이들 고민하시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저도 네. 건물 사면 고민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아도 고민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 한번 결정해 봅시다. 수익용 부동산 아니면은 강남 주요 지역 부동산. 안태한 팀장님은? 마음속으로는 사실 강남 주요 지역이 제일 베스트긴 하죠. 강남. 네. 오케이. 윤광규 팀장님은? 저도 그냥 수익용이라고 해서 비교를 한다면은 네. 당연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딱 투자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똔똔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네. 그냥 이자 부담까지만 딱 되는 물건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 분 다. 저희는 고르라고 하면 사실 강남을 고를 수밖에 왜냐면 강남에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니까 네. 고를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요인이 너무 많아요. 이 사연자분도 지금 매매가 80억 밑으로 뭐 내외로 보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매매가 80억 내외로 강남을 보기에는 좋은 위치를 보시기에는 많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한 100억은 일단은 뭐 넘어야지 좀 그래도 괜찮은 위치를 보실 수 있을 텐데 금액대가 낮으면 그냥 과감하게 좀 더 안전한 대로변 입지 좀 빠지더라도 그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익용으로 선택한다? 네, 그러니까 매매가가 뭐 한 강남으로 들어오기 지금 딱 힘든 이 조건으로 매매가면 그러면 전 수익형으로 볼 것 수익형으로. 같아요. 네. 저는 강남. 3대 1. 힘든 싸움이 이제 되겠구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황금성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수익형도 수익형인데 네. 어쨌든 이 정도 현금 여력이 있고 하시면 그 개인 사업 소득이라든지 이런 소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니 근데 우리 정말 수많은 매물을 접수를 받고 의뢰를 받고 하지만 강남이라고 해서 네. 다 잘 팔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안쪽에 박혀 있고 공실이고 심지어
인테리어 신축이나 리모델링도 약간 구조도 좀 좋지 않게 하셨다. 그러면 사실 답이 없어서 정말 금액이 깎여야 거래가 되는데 네.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것보다는 그거 같아요. 용의 뭐 꼬리가 아니라 비닐 같은 느낌으로. 너무 또 과하게 얘기했나요? 저는 근데 80억 미만이라고 하면은 네. 저는 고재현 팀장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이긴 해요. 설득했다. 넘어갔어요? 2대2예요? 아니, 넘어간 건 아닌데 네. 근데 80억 미만에 네. 나중에 충분히 엑시트할 수 있는 입지에 강남에서 그런 입지를 선택하기가 없어요. 많이 잘 있을까? 없어요. 제가 예를 네. 들어 최근에 이제 살린사를 이제 대치동에 최근에 40억대 네. 네. 매각된 거. 이제 타 부동산 네. 네. 부사장님 매입하신 그런 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총 사업비가 80억이 안 넘어요. 그런 건 괜찮죠. 네. 그럼 또 가진 거 저도 아니야? 그런 거는 네, 여기에 그런 건 신축을 좋아요. 하신다는 말씀은 없으셔가지고 아니 이제 건물 투자가 똑같은 거니까 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인정해요. 그거 너무 잘 사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사례를 그럼 드려볼게요. 최근에 거래 사례 중에 동대문역 쪽에 85억에 진행했던 물건이 네. 최근에 수익률이 한 4.6% 나왔던 물건이었죠. 저- 그게 거래가 됐어요. 네. 네. 그 역세권에 상업 지역에 대지평수 한 80평 가까이 나오는 물건이었죠. 그거랑 올 초에 거래됐지만은 신사역 쪽 잠원동 쪽에 그 가야 빌딩 예. 그 사례 아시죠? 네. 예, 90억. 그러면 둘 중에 뭘 선택하세요? 가야 빌딩. 저도 네, 가야비. 그래서 안 강남이라는 거예요. 제가 딱 예를 들어주면 딱 맞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물건을 공공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물건을 찾자 이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가 만약에 제 고객분도 이런 사례들가 많이 있긴 하지만 물론 제가 시장을 물건을 많이 봐야 된다는 위주거든요. 제 고객분들이 오시면 제가 좀 다양하게 포인트를 좀 저는 알려드리긴 하는데 일단 확대했다가 줄이는 건 가능한데 뒤로 사다 보면 물건을 못 봐요. 근데 정말 좋은 물건을도 놓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열어놓고 보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그래도 강남에 그런 물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남을 좀 중심을 70%로 놓고 30%를 외곽 지역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정점에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양하게 사실 보시는 게 제일 네. 좋긴 한 것 같아요. 네. 열어두고. 네, 너무 한정지어서 네. 무조건 이것만이 답은 아니니까. 네. 일단은 그래도 강남을 보셔라라는 걸로 좀 핵심 입지를 좀 우선적으로 네. 보시되 핵심 입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면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팀장님들께. 그러면 핵심 입지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강남 말고 외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지금은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수익형으로 이 본다고. 정도 그러면. 금액대다. 네, 하면. 일단 글쎄요, 저는 그 토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 성수도 사실은 80억대에 충분히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네.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성수 뭐 한남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종로 중구 쪽도 사실은 전호 중구. 네,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 1번을 뽑아주세요. 아니 우리 고객분들은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조금 더 물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물건에 따라 사실은 개별성이 너무 네. 짙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워. 몸을 사리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저희도 막 혼란스럽습니다. 물건 볼 때마다. 저는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 80억대 미만이면 그냥 전 마포구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마포요? 저는 수익형으로 마포구 그냥 저는 네. 그러면 종로 중구. 종로 중구 네. 저도 종로 중간. 저도 3대 1이네요. 종로 중구. 종로 중구면 어느 역이 너무 좋으세요? 3호선 라인, 2호선 라인 요 사이가 네. 사실은 제일 3호선, 2호선. 네. 종로 3가, 안국, 경복궁이랑 네, 뭐 라인. 종각에부터 네. 해서 CBD 네. CBD 라인. 근데 그쪽은 물건을 보다 보면 수익률이 좀 낮잖아요, 사실은. 낮은 건물들도 좀 있잖아요. 2%대. 좀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도 그것 때문에 그러면 지금 팀장님들의 이야기는 사서 좀 수익을 좀 덜 보더라도 나중에 내보내고 고쳐서 쓰자 이거예요? 아니면은 고칠 수 있는 상태를 매입하자라는 거예요? 네.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 열어두고 좀 고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또 다른 용도를 변경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만 수리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오래된 건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시세에 맞게만 조정을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저는 그 윤강윤 팀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 종각에 있는 물건 하나 있잖아요. 50억대. 아, 네네. 좀 급하게 매각하려다가 좀 지금 약간 네. 저는 그 건물 답사를 가봤을 때 그 건물에 오락실을 넣으면 대박 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오락실. 오락실 좋죠. 요새 오락실 보니까 그런 오락실.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근데 약간 그 대왕 카스테라 느낌? 그쵸? 네. 대망 카스테라. 대만? 대왕인가요? 대왕 카스테라. 대왕 아니에요? 네, 대왕. 대왕 카스테라. 약간 반짝 유행해서 쫙 깔리는 느낌? 그래요?
저는 그냥 다르게 생각하면 키링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잘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잘 되는데 이게 나눠 먹기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라시 갔다 왔어요? 못 갔네. 거짓말쟁이였네. 잊고 있었다. 지금 눈동자 엄청 아, 새까맣게 입고 있었어요. 가서 바빴어요. 일을 하시느라 바쁘셨죠? 네. 하긴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고 고재현 팀장님 뭐 또 다른 생각 있으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저희? 잠시만요. 저희 중구 종로. 네. 저도 비슷하게 뭐 성수, 한남, 종로 쪽까지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네 용산 쪽까지 이렇게 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들 보시는 지역이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단은 조건이 같다고 하면 저희는 일단은 용의 꼬리를 가자. 네. 용의 꼬리를 다들 동의하셨죠? 네. 네. 고재현 팀장님은 아직도 뱀의 머리죠? 네. 뱀의 머리. 진정한 뱀의 머리는 지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야수의 심장은 없어요. 제가. 그거 뱀의 머리 맞나? 그거는 이렇게 지방에 계신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지렁이의 머리가 되는 걸 느낌이 드니까. 근데 거기는 확실히 규모도 사이즈도 엄청 커요. 네. 임차인도 또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데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강남 중심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물건들을 좀 선택이 좀 어렵다 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남겨드리는 번호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드리고 사례를 보시는 게 더 좋은 거니까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좀 비교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마치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죠. 명절 기간 동안 저희 영상 꼭 봐주시길 바라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가족분들과 함께 재밌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명절이지만 또 이 와중에 많은 분들은 답사를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뭐 답사도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영상이 올라가는 거는 명절이 지나고 좀 올라가긴 할 텐데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즐겁게 한가위를 잘 보내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빌딩 반상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반상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